자, 잘 쉬었습니까? 계속해서 69페이지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총칙이 다 끝났습니다. 총칙이 다 끝났고, 그죠? 우리 파트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현재까지 마무리 지었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파트가 공인중개사 법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지었는 것이 총칙을 마무리 지었고 자격증 제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시험에 관계되는 겁니다. 크게 뭐 중요도는 없습니다. 문제풀이에서 바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3, 5 중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자료를 수업자를 내드리가서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충분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양이 많고 적고 간에 이해를 요구하고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최하로 1, 3, 5 중에 2번, 3번 들어가고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시간 아까워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총칙하고 자격증 제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은 3번 다 합니다. 뭐 시간 할인이나 시간 아무리 없어도 개설 등록 이런 것들은 3번 다 들어갑니다.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 토탈 전체 100이라면 한 6, 70%는 전범위가 3번 다 돌아가고 한 20, 30%는 한 번, 2번 아니면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이런 식이니까 안 하는 거 없으면 다 합니다. 그지? 대부분 다 3번 다 돌아가고. 자, 총칙 자격증 제도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라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개설 등록이야. 개설 등록. 개설이 뭐예요? 오픈 사무소를 문을 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지요. 등록 오픈을 하고 싶으면은 등록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땅에서 아마 12,000여 종의 직업이 있는 걸로 정확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관계없어요. 그런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업종별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시장에 우리가 진입할 때 4가지의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하는 게 이런 업종은 허가를 받아라. 이런 업종은 인가를 받아라. 이런 업종은 등록을 받아라. 이런 업종은 신고를 해라.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이 업종은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자는 행정적으로 등록이라는 것을 받고 그 요건을 갖춘 자만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죠? 가볍게 우리가 간에서 통제하는 수단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제라 그랬잖아. 그건 허가와 인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었고 신고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등록으로서 시장에 진입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은 이런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가하고 등록 한 9분 정도 볼까요? 물론 시험에 우리 행정학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허가와 뭐 등록의 차이점 그 자체를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와 등록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간혹 한번 지문 한번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접근하면은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 힘이 있는 것이 허가겠나요? 등록이겠나요? 아무래도 허가가 담당 부서에서 힘이 있겠지요. 등록의 요건만 갖춘 경우는 등록은 거부가 안 됩니다. 허가나 인가보다는 좀 더 완화된 거잖아. 즉 허가는 뭡니까?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있는 것은 허가고 등록은 뭐예요? 주무부서의 장이 뭐예요? 재량권이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제일 정확합니다. 보통 우리 환경이라든지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인 우리가 영향이 있는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마 대부분 허가나 인가일 겁니다.
뭐 대형 슈퍼마켓,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그리고 공장 이런 거 있잖아. 대부분 이너 가지 등록 잘 없을 겁니다. 잘 보시면은. 맞잖아, 그죠? 직접적으로 바로 피해가 이런 것들은 간청에서 좀 결국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심사하는 것은 허가겠나요? 등록이겠나요? 그렇죠. 실질적인 심사 요건을 갖추는 것은 허가고, 등록은 뭐예요? 우리가 형식적 요건, 그죠? 등록은 형식적 심사만 갖추면 되지만 허가는 뭐다? 우리가 실질적 심사까지도 요구받습니다. 그래, 만에 하나 현재 우리 부동산 중개업이 등록제지 허가제가 아니잖아. 말 설명 안 들어도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겠지요. 만약에 여기 길동이지요. 길동이 전국적인 투기가 지금 막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야. 길동 우리가 주민 숫자보다도 개업공인중개사 숫자가 더 많다. 그러면 강동구에서는 이 길동 일대에서 뭡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중개업자의 허가를 일정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폐업 시에만 허가를 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허가는 기다려봐라, 좀 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부서 힘이 있다 이 말이야, 허가제는. 근데 만약에 등록제 하에서는 아무리 투기 난립이 된다 하더라도 강동구청에서 뭡니까? 개공사 숫자를 타치할 수 있나 없나? 뭐합니다. 이래 보시면 더 쉽게 됩니다. 차량이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차량 등록이잖아. 차량 등록 사업소지 차량 허가 사무소가 아니잖아. 속된 말로 30년 된 경유차, 좀 뭐 가장 내가 악셀에다 밟기 전에 악셀에다에 발만 올려놓더라도 매연이 100m가 날아가는 차. 강동구에 들어왔다. 강동구에서 그 차량 등록 거부할 수 있나? 받아줘야 되나? 그렇죠. 등록은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의 특성입니다. 시험 칠 때 만에 하나 지문 접근성은 이해되시죠? 현행 등록제 하에서는 개공사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타치 못합니다. 끝입니다. 뭐 DTR이나 뭐 DSR, 종부세, 뭐 보유세, 토지거래가지역, 투기가열지역, 공법상, 사법상, 세제상 모든 제약을 가할 수 있어도 개공사 숫자는 타치 못하는 게 등록제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요. 이제 등록의 의미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지요. 이런 개념을 잡고 규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다 밀면 돼. 이런 개념이 잡혀야 되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안 돼요. 자, 책 순서 그대로 가지겠습니다. 등록의 성격부터 볼까요? 크게 시험에 접근성 없습니다.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설명드리고 3월에 또 합니다. 이것도. 다음 책 순서대로. 자, 등록 신청. 우리 현행법상 71페이지 신규 등록 가능자입니다. 현행법상 신규로 등록이 가능한 자는 대한민국 법상 법인 및 공인중개사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스킬 있게 더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추가로 아셔야 됩니다. 71페이지 신규 등록 가능자 71페이지 그죠? 우리 법상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가능한 자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보셨죠? 그죠? 자, 여러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복습 차원에서 안 속하죠. 등록받은 자가 아니잖아. 그런 것들 갑자기 생각나 말씀드렸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규 등록이 가능하겠나요? 가능하지 않겠나요? 가능하지 않다. 우리 수강생분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지요. 왜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이래 보시면 돼요. 수강생분이 만약에 제 사무소에 자격증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신다. 우리 수강생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이건 따라오시잖아. 이 상태에서 신규 등록한단 말은 뭐 강동구든 아니면 뭐다 뭐 여기 뭐 강남구든 서초구든 아니면 대구든 강주든 뭐 부산이든 또 하나 사무소를 낸다 이 말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이중 소속이 돼버리잖아. 그죠? 우리 중개법은 이자를 다 금지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 시설물 다 금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 즉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그럼 이 친구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럼 영원히 등록 못하나? 아니지요, 아니지요. Just a moment, 천만에이셔지요. 이 친구가 퇴사하는 순간 뭐 됩니까? 공인중개사 신분 되잖아요. 그때는 얼마든지 신규 등록이 되지요. 오케이? 그래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으로도 신규 등록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도 신규 등록이 됩니다. 현행 우리 자격증 파트를 안 배우셔서 그렇겠지만 현행 응시 자격은 성별, 연령, 국적,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응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어로 시험 친다 이 말이죠. 그죠? 고래 보시면 돼요. 고래 보시고 71페이지 그런 내용을 수록했고 72페이지 상담 부분까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중개하는 자도 72페이지 등록을 받아야 되고 부칙사로 등록은 현재 안 된다 이런 것들. 시옷에 변호사 관련 판례인데 이 말입니다. 72페이지 변호사 관련 판례 시험에 한번 나왔길래 몇 번 나왔길래 수록해놨는데 72페이지 거기 4번 했잖아. 그죠? 변호사가 요즘 참 어려운 값습니다. 이 친구들이 변호사 업무에 일반 법률 사무에 중개 업무도 포함되는 걸로 재판을 붙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중개업의 등록은 등록을 받을 요건을 갖춘 자만이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즉 개공사가 된다. 너희 변호사의 일반 법률 업무에 중개 업무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일반 법률 업무에 변호사의 중개 업무가 당연히 포함돼 버리면 변호사는 중개업의 등록을 안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의 등록만으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잖아. 그건 아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결국 지금 자꾸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법을 잘 아시니까 이런 분들이 자 우리는 그러면 수술 안 받는다. 상담료로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료 받는 것은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되지 않느냐. 상담료를 받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뭐 중개업하겠다 이 말이지. 난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받는 것 같으면 중개업이 되지만 중개업은 보수잖아. 다른 사람 을에 보수업 맞잖아.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담료로 받겠다 이 말이지. 약간의 편법으로서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걸 알고 있어요. 크게 뭐 시험한 관계 없어도 현재 그래 되고 있다는 거. 다음 73페이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치열한 경쟁이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이니까. 그래도 뭐 중개업자분들 상위 랭킹에 있는 분들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엄청나게. 나도 거기 여러분도 거기 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73페이지 개설 등록 관청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 수강생분들 여러분들 현재 자택은 대부분 여기 강동구에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가상으로 강동구에 주소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강동구는 지금 뭐 좀 한번 우리가 뭐 개발될 것도 없고 중개업이 잘 안 되겠더라. 그래서 좀 딴 데 하실 수 있잖아요. 현재 서울의 개발지가 어디라요? 관심 없어요. 저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그냥 마용성. 아 그래. 마용성. 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다 이 말이잖아. 마포구를 잡읍시다. 그러니까 마포구에 가셔가지고 중개사무소를 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택 주소지는 강동구인데 사무소 관할은 마포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등록관청은 마포구란 말입니까? 강동구란 말입니까? 이 말이지.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까? 사무소 관할 시군구입니까? 그 사무소 관할 그 말입니다. 등록관청은 아피스 관할입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아피스 관할 시군구입니다. 오케이? 개공사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이래 설명해 드렸더니
의외로 이런 걸 틀립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가간청은 사무소가 날 시군구이다. 맞나 안 맞나? 봐라, 지금 장고 들어가시잖아. 이래 돼버린다니까. 금방 가르쳐드려도 이 좀 틀리잖아. 나는 인가간청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 지금 꼽혔단 말이야. 저 친구 분명히 저 강사 사무소가 날 시군구라 했는데 맞는 말 같은데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참아내십니다. 저는 인가간청으로 바꿔버렸지 사무소가 날 시군구는 그대로 접근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지 이거 관심 없대. 여러분들이. 인가간청이 아니고 등록간청이야. 이런 것들 의표를 찌릅니다. 조심하시고. 스킬 있게 그런 정도. 자격 시험은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거 조심하세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고. 그 2번이 뭐냐면은 뭐 구청장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 그런 공부하실 거 없습니다. 1회 때만 나왔는데 자치구인구나 비자치구인구나 다 포함한다. 그게 끝입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과연 자치구와 비자치구의 차이점이 뭐냐? 강력시권에 있는 구는 자치구입니다. 일반 시권에 있는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유리한 거 많습니다. 일반 시권에 있는 구 많잖아. 수원, 안산, 안양 전부 다 일반 시지만 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도 수원시장이 등록간청이 아니고 수원시 건성구다. 동안구다. 수원시 건성구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성구가 등록간청이지 수원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자치구가 아니고 비자치구잖아. 강력시권의 구가 자치구입니다. 일반 시권의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돼. 다음 등록 기준입니다.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우리가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공인중개사 법인만. 공인중개사로 등록 기준은 공부하실 게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갖추고 결격 사유 해당이 안 되면 돼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차지해 보면 되고 이거는 좀 중요시 있게 다뤄야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등록 파트가 두 문항 정도가 파괴력이 있으면은 한 문항은 여기 법인 등록 기준을 꼭 낼 겁니다. 랭킹 법인 등록 기준에 등록 파트에서 탑 랭킹에 들어갈 만한 출제 빈도입니다. 그 법인 등록 기준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법인은 등록 받고자 할 때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형태로는 중개법인 설립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에 속하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속하면은 중개법인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우리 중개법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당연히 영리, 유상이잖아. 보수라는 걸 받는 유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상입니다. 비영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는 중개법인 설립이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는 중개법인 설립이 안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는 반드시 빛나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대표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대표를 제외한 그죠? 대표를 제외한 임원과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대표를 제외한 임원과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대표를 제외한 임원과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우리가 법인 등록 기준에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갖추라 그랬잖아.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 유한, 합자, 함명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어느 회사의 형태로도 설립해도 관계없습니다. 시험에 함들 함정 파는 것이 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여야 한다. 틀리지요. 주식회사 여도 된다지 여야가 아닙니다. 즉 상법상 회사 여도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상법회사 중 하나 예를 들면 주식회사를 하나 예를 들까 상법상 뭡니까 회사가 주식 뭐 유한 합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주식 유한 합자 한 명 있으면 주식회사 여도된다지 주식회사 여야 한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 그죠? 여야 한다가 아니고 여도 된답니다. 주식회사 여도 된다지 여야 한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주식회사 여야 한다면은 합자나 한 명이나 유한회사 형태로는 중개법인 설립이 안 되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 어떤 형태로도 중개법인 설립하는 건 자유인데 상법상의 회사에만 속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되고요.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대표 포함이 아닌 제외한 임원과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좀 조잡한 출제비에는 이런 것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임원이 5명이라고 가정합시다. 대표를 포함 그랬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총 임원이 5명입니다. 이 중에 몇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겠어요? 그 3명입니다. 공부 잘하신다. 3명이야. 왜? 대표 한 명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 제외한 대표는 받는 공인중개사니까. 그 4명 임원 중에는 2명이 있어야 되지요. 왜?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죠? 그런 거 좀 잘하신다. 고려 보시고. 뭐 또 법인의 임원과 사원은 전원다가 공인중개사 여도된다. 맞나 안 맞나? 맞지요. 전원다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틀리지만 전원다가 공인중개사 여도된다는 맞지요. 그죠? 그런 것도 한 번쯤 노려볼 만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대표만 대표, 임원이만 임원, 사원이만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책임자,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무슨 교육입니까? 실무 교육을 받아라. 이것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 놔줘야 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나? 담당하지 않은 임원들도 실무교육 받나? 담당하지 않은 임원까지 모두 다 실무교육 받는다. 이거 전원다. 뭐 시험 전원다. 모두 다 이런 지문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이 시험에 요즘 잘 나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사전교육이라는 교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실무교육으로 바뀌었잖아. 지금은 교육이 실무, 연수, 직무,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이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명칭을 바꾸는 걸 지문에 간혹 던집니다.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게 법인 등록 기준의 빅3입니다. 빅3. 오케이? 이게 법인 등록 기준의 빅3입니다. 그 외에 뭡니까? 뭐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라.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그죠? 또는 뭡니까? 임원과 사원은 결격 사유에 미해당이 되어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요거 사무소
할 계획 수립입니까? 확보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 네? 이런 자격시험에 이런 특징이 있잖아. 사무소 확보할 계획 수립 틀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은 많은 예시를 여러분들하고 하면 좋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들은 이제껏 시험에 나왔는 것들 또는 향후에 나올 만한 예상 지문들 이 파트에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가이드입니다. 꼭 좀 많이 알아놓으시면 도움될 겁니다. 사무소 확보할 계획 수립이 아니고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나는 이렇게 압구정동에 10층 중에 그 4층을 내가 전층을 임대해서 중개 사무소 할 것이다. 그 사무소를 확보할 계획 수립서가 아니고 사무소를 확보해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록 요건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돼. 자, 법인 등록 기준.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거기에 74, 75, 75페이지가 있고 76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자, 잘 봐. 여기서 한 번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우리 중개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연상하시면서 공부하면 제발 좀 믿어 주십시오. 상당히 유리합니다. 맞잖아. 아, 내가 옳고 다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상물로 하는구나. 그래 접근하는 거하고 오늘 강사가 이런 규정 중요하다 하더라. 이런 걸 공부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거기에 직접적인 해당자로서 공부하시면 훨씬 앞서갑니다. 맞잖아. 그리고 아,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자격증 제도 파트.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오래 공부해가지고 등록을 받고 싶으면 아, 허가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봐야 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허가 받는 것 같으면 까다로운데 등록이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다. 등록은 그래 허가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럼 과연 내가 등록해야 되는 관청은 어디냐? 아, 주소자 관계없네. 내가 사무소 열려고 하는 거기 관할 시군구가 등록 관청이네. 현행법은 법인하고 공인만 신규 등록이 되지 부칙 즉 과거 국법의 중개인으로서 등록은 안 되는구나. 다행이다. 그 부분 다행이다. 아이고 아쉽다. 중개인 등록 있으면 나 공부 안 하고 그걸로 중개인 등록 받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좀 큰 반대기 한번 만들고 싶다. 법인 등록할 때는 아,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구나. 아, 법인 그래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렇게 연상하시고 공부하시는 거하고 여의 땅 하셔가지고 오늘 강사 오늘 막 좋은 내용 많이 설명하네. 집에 가시가 막 좀 외우는 거와 다르다. 믿어주십시오.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찰나에 불과하지만 연상시키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접근도가 빠릅니다. 이해도 빠르시고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하시느냐? 76페이지. 내가 이제 이렇게 법인이든 공인이든 등록 기준을 갖추었잖아. 오케이? 그냥 갖췄으면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가가지고 여기 강동구청에 가셨다. 여기 중개업 담당 공무원 누구야? 아, 당신이요. 내가 강동구에 중개업 등록합니다. 내 얼굴 잘 봤지요? 이런다고 끝나나? 아니지요. 어떤 서류들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 등록 시 제출 서류를 지금 76페이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연결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파트별로 자르면 안 됩니다. 쭉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연상하시면서 쭉 연결. 아, 현재는 지금 등록에 관계되는 각종 행정적인 모든 사항들 하고 있구나. 자꾸 연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등록 시 제출 서류입니다. 등록 시 제출 서류. 그죠?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등록 신청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등록 신청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망각합니다. 사무소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 신고서는 빼버립니다. 등록증하고 뭐 사무소 확보 서류는 막 공부해 가십니다.
가장 그 타이틀 서류가 제일 중요하지요. 의회로 제출한 서류에. 등록 신청서는 기본 내고 그 외에 뭡니까? 여권용 사진. 그 오타지요.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7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4번에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꾸십시오. 여권용 사진.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사본. 오케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따라오지요? 열심히 해요. 이 험한 세상 그래도 이 자격증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보험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격증 하나로 인생 역정된 분들 제법 있습니다. 속된 말로. 뭐 주변에 많이 보셨겠지만 뭐 금투자 달러 뭐 채권 뭐 오일 뭐 별의별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중 하나 예지만 대부분 벌었다는 소리는 잘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으로서는 벌은 분이 제법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속된 말로 자본도 크게 안 들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겉전 삽수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알몸으로 들어가더라도 속된 말로 견딜 수 있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치? 다른 업종은 그래도 뭐 좀 남들 큰 자본이 필요하지만 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야 사본.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간혹 시험에 원본하고 사본을 내면 그 확률 반반인데 은근히도 짜증나는 지무잖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드릴게요. 이 나의 수강생들만 알아야 되는데 제출을 했을 때 되돌려 받는 것은 전부 다 원본입니다. 제출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건 전부 사본입니다. 우리 시험에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원본 사본 시험 내면 확률 반반인데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출했을 때 되돌려 받는 서류는 전부 원본 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원본 내잖아요. 그 다시 돌려주잖아요. 간청은 바뀐다 뿐이지 등록증 돌려받잖아. 뭐 휴업 신고할 때도 원본 냅니다. 재개발 때 등록증 돌려주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고 주면 끝입니다. 뭐잖아. 그 사보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 대세잖아요. 대세.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다 아는 지문들입니다.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런 정도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신규로 등록이 가능한 자는 누굽니까?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도 신규 등록이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인은 결격 사유, 외국인은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 또는 아포스트유입니다. 아포스트유 우리가 확인서. 외국인은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 그죠?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 내국인은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를 내나 안 내나? 안 내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상 제가 안 물어보는데 외국인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결격 사유 미해당 서류만을 제출한다는 맞나 안 맞나? 틀리죠. 이 친구들은 뭐다? 이 서류를 추가로 내는 것이지 이 서류만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4개의 서류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대한민국 땅에서
중개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 4개 서류는 필수 내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이 서류를 추가로 하나 더 낸다 이 말입니다.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는 왜 외국인만 내고 내국인은 제출 안 하느냐? 우리는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부동산 종합 전산망에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조회가 안 됩니다. 그 친구가 그 나라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왔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원증명서를 띠내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근데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주재원, 주재소도 없는 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런 공부는 행정학적으로 고개를 드시고 우리 중개법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은요 행정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 불가능만 시험 칩니다. 아니 외국인이 뭐 시험 우리나라 등록하는 사람 있나? 아프리카 과학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등록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 가능 불가능을 법적으로 체크하는 것이잖아. 현실적인 거 생각하면 시험 못 치지요. 그래서 외국인도 등록했을 때는 이 서류를 추가내라 그 말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했지만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주재소는 없잖아. 그러면 서류 발급받을 데가 없잖아. 요럴 때 아포스트 확인서가 뭐냐 하면은 공문서 폐기협약의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 60몇 개국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국가인 경우는 여기서 확인서도 결격사유 미해당 서류로 봐주겠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 되고. 다음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또 추가 냅니다. 외국 법인은 뭐다? 영업소 등기를 추가로 또 냅니다.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추가로 내자.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요.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추가로 하자. 그래 보면 되겠죠. 됐고. 다음. 자, 거기에 우리 교재 76페이지 수록되어 있고 77페이지는 이겁니다. 7번이 뭐냐면은 등록 통지입니다. 전부 다 행정적으로 지금 등록에 관계되는 거 다 하고 있다. 그죠? 자, 등록 기준, 등록 간청, 등록 시 제출 서류, 맞잖아요. 등록 성격, 그 등록 간청, 등록 통지.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여러분들 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서류를 제출받은 등록 간청은 무작정 시간을 두면서 등록 통지를 안 해주면 안 되고 행정적으로 며칠 이내에 해주라 이 말입니까? 7day입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뭐 먼저 아시겠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그게 77페이지이고 두 칸 밑에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day 이내에 반드시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 또는 서면 아니에요. 그래 보시고. 다음 78페이지는 이겁니다. 79페이지 있는 거 이거예요. 8번째가 뭐예요? 등록 간청이 매달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입니다. 등록 간청이 매달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등록 간청이 매달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79페이지 있죠. 79페이지 6개 그죠? 6개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십시오.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페이지를 적어놓고 공부해서 찾아보시면 되잖아. 개설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휴표에 관한 사항, 등록증 교부에 본사무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 고용이나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 박스에 10일까지 협회 통보 거기에 언더라인 좀 걸어 놓으시고 미음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는 통보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행정 처분의 부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까 싶어서 지금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만 통보 사항이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통보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간혹 가다가 등록 간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한다. 틀립니다. 그죠? 왜?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권한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타이틀이 뭡니까? 등록 간청에서 통보하는 사항이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 간청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업무들이어야만이 맞잖아요. 통보 사항이 될 수 있겠지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통보 사항에서 빠집니다. 왜? 등록 간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지금은 좀 모르시더라도 그런 것도 중요성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알아놓으십시오. 됐고. 다음, 그리고 우리는 페이지를 94페이지로 가십시오. 결격 사유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이걸 원래 등록, 요걸 먼저 하게 놨습니다. 등록에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등록에 결격 사유 보시면 돼요. 94페이지 종별 변경입니다. 자, 전부 등록에 관계되는 거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등록에 결격 사유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종별 변경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개공사 종류가 뭐 있습니까? 종별이 종류입니다. 종류. 뭡니까?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요 수강생분이 법인 개공 하시다가 말이 사장 소리 듣지. 이제 지겹다. 차라리 동네 가서 그냥 개인 개공 맞잖아요. 공인 개공으로서 이제 좀 말년을 그래 살고 싶다. 종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바꿀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냐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이 공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꾸실 때라든지 공인 개공이 법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꿀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신규로, 그죠?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 강사, 종별 바꾸면은 전부 다 신규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한다면 되지. 뭐 그래 설명할 게 많아서 이 난리를 치느냐. 꼭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칙 때문에 공부할 양은 좀 제법 늘어났습니다. 경공매 파트, 업무지역, 업무 범위, 종별 변경 등등 인장부터 해가지고 이 부칙 때문에 여러분 공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냥 종별 바꿀 때는 전부 다 신규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의 절차로서 간다 하면 끝인데 여기서 페이지 94로 갔습니다. 혹시 또 동영상으로 듣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자, 법인 공인 개공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인데 모든 종별이 다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이면 공부하실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칙 개공 예외 때문입니다. 이 부칙 개공 이 친구가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입니다. 본 강사가 부칙 개공입니다. 근데 우리 집 딸내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세상 남자들 다 그렇지만 마누라나 큰 아들 놈은 사실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진짜 집에 딸입니다. 제가 좀 나도 운이 좋아 그런지 좀 집에서는 아직까지 요즘 세대에 안 맞게 제 마음대로 다 합니다. 운 좋게 그걸 하는데 유일하게 딸은 거부권 행사하면은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 따라갑니다. 그 제가 만약에 부칙 개공이라 가정합시다. 근데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왜 아빠는 부칙인가 공인 중개인이야. 자격증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내 친구 아버지는 자격증 있는 중개사무소 한다고 자랑하는데 아빠는 자격증 없잖아. 난 놀림 받았어. 아버지 공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지고 빛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가정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동구에서 부칙 개공 하시다가 강동구에서 부칙 개공에서 공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꿀 때는 뭡니까? 등록 간청 내잖아.
그죠? 요때는 간소화시켜 주겠다 이 말이야. 요때는 뭡니까? 등록증 재교부라는 절차로서 간소화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라는 절차로서 간소화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 부칙하시다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강동구가 아닌 강서구나 뭐 강남구나 대구, 강주, 부산, 뭐 인천 다른 타 시군구로 가셨잖아. 관할구역 바뀌잖아. 이때는 똑같습니다. 등록증 재교부의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고 똑같이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입니다.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에 큰 물줄기 나오지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부칙으로 중개하다가 부칙 개공으로 중개 업무 하시다가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공인 종별에 한해서 종별 변경 시에만 등록증 재교부이지 나머지 모든 종별은 전부 다 신규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입니다. 뭐 먼저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제일 무리 없습니다. 이때 신규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은 순수한 또 신규 등록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중복되는 서류 낼 필요 없습니다. 추가되는 서류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 저기 11층에서 중개 부칙 개공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공인 개공으로 종별을 바꿨다. 법인 개공으로 바꿨다. 그러면 뭐 법인 등기부라든지 기타든지 제출해야 될 서류, 뭐 법인 임원과 사원의 뭔가 실질적으로 실무교육 수료 사보라든지 이런 건 제출해도 법인 등기부 제출 안 합니다. 안 하지만도 그런 것 추가되는 서류는 제출해도 중복되는 서류는 또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사무삭보 서류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 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94페이지 종별 변경입니다. 거기에 우리 94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은 그 2번 갈로에 보시면 제일 밑에 세 칸 위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 오케이? 그래 번 끝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규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자, 등록 효력의 상실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등록의 실효입니다. 전부 등록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자, 전부 봐. 오늘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10번까지 남박하는 게 전부 다 등록에 관계되는 거잖아. 그죠? 기준, 제출 서류, 맞잖아요. 간청, 등록 가능자, 등록 실효, 전부 다. 그죠? 자, 등록 실효입니다. 실효가 효력을 잃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개공사 사망, 법인 해산, 폐업 신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이게 등록의 실효입니다. 등록이 실효되는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개공의 사망은 등록 효력 상실입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 사망 있죠. 법인 대표의 사망은 제외입니다. 법인 대표의 사망은 제외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본 강사가 법인 대표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 사무소 임원이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여러분 임원들이 뭐 대표 죽었으니까 문상 오실 거 아닙니까? 문상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 대표 참 젊은 나이에 웃자노 안 됐다. 아들내미 의사고 뭐 하나 판금 사고 이래가지고 잘 키웠다 자랑했다는데 우야노 저거 효도도 못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뭡니까 이분이 자 뭐 그만 슬퍼하고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해산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법인 대표의 사망은 등록 효력 상실 사유는 아니다 이 말이야. 즉 임원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등록증만 대표로 변경시키면 재교본 받으면 끝이지 등록 자체가 상실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일날 문제 푸실 때 개공사의 사망은 등록 효력 상실이지만 법인 대표의 사망은 등록 효력 상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 다음 법인 해산도 효력 상실, 폐업 신고도 신고일로부터 효력 상실. 요거 마지막 요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도 취소 처분 전까지는 유효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본 강사가 오늘 행정관청의 지도사항을 받다가 이중 등록이 발각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음날 중개물을 한다라 하더라도 무등록 개공은 아니다. 왜? 등록이 실효돼야만이 중개 이유가 무등이잖아. 실효된 이후에 중개무가 무등이잖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뭡니까? 취소 처분 사유만 발각됐지 처분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취소 처분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청문도 하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모월 모일 모시 김건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명한다. 그 전까지는 내 등록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돼. 단순히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재 9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98페이지 무등록 개공은 결국 이겁니다. 뭐 공부하실 게 없는 게 이 이후에 그죠? 등록 실효 이후에 그죠? 등록 실효 이후에 중개업은 전부 다 무등록으로 보시면 뭐 공부하시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 향후에 문제풀이에서 커버하겠지만 등록 실효 이후 즉 개공 사망 이후 법인 해산 이후 그죠? 폐업 신고 이후 취소 처분 이후의 중개는 전부 무등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뺏겨놨는 거고 뭐 등록 신청 단계의 중개업도 무등 그런 것들은 향후에 보고 나머지는 제재 파트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다음 주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김 강사 등록 파트를 다 했는데 이제는 결격 사유 남았다. 83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를 마무리 짓고 그 뒤에 파트로 넘어가자. 이러면 됩니다. 83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해야 되죠. 이걸 하고 중개무. 자, 고개를 드시고. 흐름이야. 이젠 등록을 다 끝냈잖아. 그러면 과연 다음 주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등록 자체에 진입을 뭐 한다 이 말이야. 12가지 있습니다. 결격 사유. 그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샵을 운영합니다. 그게 중개 업무 아니야.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고려 보시면 쭉 연결됩니다. 고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했는 것은 총칙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 다 마무리 지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등록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밑동을 한번 다 잘라버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등록의 마지막으로서 결격 사유,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 진입을 뭐하고 설령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퇴출되는 그런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사유에서 벗어나느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샵을 운영한다 이 말이야. 운영하는 것은 중개 업무를 하신다. 업무에 관계되는 걸 다음 주에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